자, 이제 오늘은 그 영수모살이 인식론에서 공에 대한 얘기. 그거 하기 전에 모두 다 사진 한번 찍어야 돼요. 자, 그 비디오 잠깐 켜줘 보세요. 비디오에 안 찍힌 사람은 전부 다 결석으로 간주돼요.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외국에서 그 오신 이 인도 논리학의 가장 그 정통하신 전 세계에서 이제 고갈래 교수님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인도 논리학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가지고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가지고 저기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야, 좌우스님 전화번호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음, 아, 우리가 그 불교를 공부할 때 기초 지식이 있어야만 돼요. 기초 지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늘지를 않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신심이 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불교 논리학의 언어는 대승불교를 공부할 때의 기초 지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승불교의 그 핵심 언어가 뭐냐면은 향산 스님 대승불교의 핵심 언어 단 한자 딱 짚으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공이에요. 대승불교의 예, 가장 핵심되는 언어는 공인데 이 공이라는 것을 대승불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밝혀낸 스님이 누구냐면은 용수보살이에요. 근데 이 용수보살은 인도 철학사를 통틀어서 인도 논리학의 최고의 뛰어난 대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승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 논리학은 재미없어서 안 할래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용수보살이 말한 공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가 얻게 되고 그 기초가 얻게 되면은 그 위에서 공성 위에서 발달된 대승불교 얘기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자기의 그 많이 들었다는 그런 아상은 생길지 몰라도 거기에 참다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뚫어야 될 관문은 공성이고 초기 불교를 공부할 때 뚫어야 되는 관문은 뭐죠?
무상과. 어, 네. 그래서 이 관점은 아무리 공부해도 부족하지 않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학파에서부터 이걸 시작했다겠죠? 느야야 음, 학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느야야 학파에서 시작된 그 인식론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한번 짚어 나가면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불교에서 인식하려고 하는 대상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뭘까요, 광덕 스님? 우리 불교에서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투이션, 즉흥성을 한번 믿어봐요. 이치로 생각하지 말고 딱 내 말을 듣고 딱 떠오르는 거. 우리 불교에서 알아야 될 것은 딱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무상입니다. 그 무상도 분명 존재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극락, 어디죠? 극락, 극락이요. 극락이 아니고 열반이라고 해도 될까요? 열반. 예. 열반이에요. 자, 그러면 열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은 거죠. 그죠? 그 열반의 상태에 마음이 되어야 우리가 열반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알고 싶은 것은 열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을. 자, 열반의 상태를 불교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공인들. 무위의 진재라고 그래. 무위의 진재. 자, 그래서 무위의 진재는 산스크리트어로 빠라마따 아상카띠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빠라마따 진재야. 근데 아상카따 모든 조건이 해체되어진 상태의 진재,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자, 그거를 우리가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은 그 열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공의 상태. 공의 상태야. 열반의 상태는 공의 상태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열반의 상태의 그 대상을 인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반의 상태의 그 대상을 인지하고 싶은데 그 대상을 인지하는 기관이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고 두 번째로는 요가자, 요가에서 얻어진 감각기관이에요. 그래서 요가에서 얻어진 감각기관으로서 열반의 상태를 볼 수가 있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각을 얻을 때 열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두 가지가 있어.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철저히 되나요? 예. 여기까지 이해가 철저히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고, 이거는 그냥 상식이야. 마음을 비우고서는 바로 대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불교에서 알고 싶은 지식이 뭐가 있어요? 알고 싶은 대상이 뭐가 있어요? 열반만 알면 여러분들이 사원에서 생활을 할 때 열반만 생각하고 열반만 보인다면은 대중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중생활할 때 뭐를 봐야 돼요?
차별성을 봐야죠. 차제. 차별상을 보고 봐야 되고, 또 전문적 용어로 관습적 진리, 속죄라고 그래. 그래서 진죄를 봐야 되고 속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어떻게 잘못하면은 어떻게 삐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주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행위를 할 때 본성에는 위아래가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 사람들에게 각각 말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것이 다 뭐라고 그래요? 관습적 진리 속죄라고 그래. 음. 이제 그래서 요 속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얘기가 완전히 이해가 되나요? 예, 음. 자, 그러면은 첫 번째의 첫 번째 그 진리는 대상이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진리는 우리 불교 전문 용어로 스와락샤나 자상이라고 그래. 자, 두 번째 이 속죄, 그 다음에 차별지를 알려고 하려면은 뭐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추론, 감각, 추론. 추론적 지식을 통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추론적 지식의 대상은 뭐라고 했죠? 사만얄 락샤나, 보편성, 언어,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감각적 지각, 프락티악시아로 사물의 자성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론지로서 사만얄 락샤나, 보편성, 그 다음에 언어, 개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 불교에서는 보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음, 이 두 가지를 보아야만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프라ත්약샤 감각적 지각, 그 다음에 아누마나 추론지,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추론을 할 때 감각적 지각이 어제는 세 가지가 믹서가 된 것은 감각적 지각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면은 어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추론지에 속하는 것을, 그거는 본래로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빛깔바 분별로, 빛깔과 분별로 인해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정신적 구성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교의 여러 학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이제 하나는 사르바시바다. 이쪽 학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어, 설일체유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설일체유부에서는 지금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바깥에 있는 외부 현상은 실체하고 지각 가능하지만 그것은 무상하고 시-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 자, 여기 실제하고 실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 이해를 하려면은
실체는 자성이 있다. 자, 여기에서 실체는 자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한다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량부에서는 외부 현상은 현재에만 존재하고 현재에 지각할 수가 없다. 과거의 것만 지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유시각파에서는 오직 의식만이 존재하고 외부 세계는 마음의 투사물이다. 그러니까 이 요가짜라하고 설체유부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요가짜라하고 음, 설체유부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이 요가짜라에서는 오직 의식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외부 세계는 실체해요, 실체하지가 않아요. 실제하지가 않아요. 이제 설일체부에서는 외부 현상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론에서 내적이든 외적인 모든 것은 공이고 자성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차이점 있고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중관학파의 가르침이에요. 중관학파의 가르침에서 이제 용수보살은 기원후 2세기 후반에 활동한 분이죠. 이제 15개의 작품이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론송과 그 다음에 비그라비아바르타니하고 두 가지 텍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용수보살이 초점을 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 모든 사물에는 자성이 없다. 니스바바바바다. 그래서 무자성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인도 철학을 어, 이게 들춰내야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향산 스님, 우리 능가경에서 예. 가지의 세 가지의 그 이 세상을 만드는 구성 요소가 나왔어요. 오법 자성 중에서 그 세 가지가 뭐죠? 허망 분별하고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명, 상, 그 다음에 대상. 세상, 예. 자, 그래서 오법자성 중에서 명은 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은 이제 표상이죠. 세상, 모양을 말하는 거죠. 니미tta. 그 다음에 대상은 바스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마 니미tta 바스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외부 대상은 바스투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름은 바로 이것은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이름이 되는 것이죠. 대상에 대한 이름이 되는 것인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존재할 때 사용할까요? 존재하지 않아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존재,
해야 표상이 있어야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용수보살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철학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느야야에서는 여기 사물이 있으면 7가지의 범주가 따라 나온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 어떤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으면 그건 실체라고 그래.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라는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 드라브야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실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체에 가지고 있는 성질. 여기서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졌을 때 컴퓨터의 성질을 느낄 수가 있고 들었을 때 무겁다, 가볍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질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실체는 나머지 그 5가지가 다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실체가 있으면은 그 실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실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실체가 가지고 있는 위셰샤, 구체적인 특징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특징, 감각기관에 느껴지는 구체적인 특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실체에는 반드시 이름이 따라가야 돼요. 이름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실체와 실체 가지고 있는 색깔, 이거는 실체의 그 내재 관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6개가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용수보살의 논리학을 공부하면서.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컴퓨터,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이 6가지가 동시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컴퓨터 혹은 모바일이라고 했을 때 이 대상은 실체가 있어야 되고, 이 대상은 성질이 있어야 되고, 운동과 보편, 특수, 내재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자, 이 모든 것을 용수보살이 보았을 때는 자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수스님, 여기까지 설명한 거 이해가 됐나요?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어, 우리가 이름이 붙여졌을 때는 거기에는 실체가 따르고 성질이 따르고 이 모든 6가지가 다 있어야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성이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어, 이것은 느야야하고 바이샤샥파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미망사 학파에서는 향산 스님 이 이름에 뭐가 따라간다겠죠? 가성, 미망사 학파에서는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낱말 단어로 이루어진데 이 낱말 단어라고 하는 것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태초부터 그 낱말 자체가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졌어요. 자, 그 플라톤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나요? 플라톤은 이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단어에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차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이데아라고 그래요. 원형 모델로 천상에서 그런 차의 원형이 있어. 그래서 차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차가 여러 종류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 모델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토에서는 그 이데아라는 개념으로서 이름이 있으면은 실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나 개념을 다른 일반 철학에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정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용수보살이 봤을 때 이 세상에 사물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사물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면은 그거는 그 두 가지 극단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사물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 유와 무라고 하는 견해를 용수보살은 느르스티, 독단적 견해라고 그렇게 해서 유와 무의 개념을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자, 향산 스님, 사물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그 양쪽도 아닐까요? 사물이 조건 따라 존재하지 않는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물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음, 저 용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스님, 사물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네. 생각을 솔직하게 그냥 드러내면 돼요. 막 그냥 머리 굴려서 대답하려고 하죠.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음, 숙제에서는 사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음, 진재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속죄의 입장은 어떤 상태고 진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진재는 그 열반? 이게 무의의 공의 상태에서는 사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요. 그 속죄, 현실의 세계에서는 사물, 이게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언어를 인정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언어에 따른 사물의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인정하게 되면은 사물의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존재한 것이 이제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자성이 있는 것은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은 영원히 자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 언어의 자성으로 보면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용수보살이 생각하는 자성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자성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비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존재가 비존재라면 그게 자성이 있다면 다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바바라고 그래요.
이 바바라고 하는 것은 becoming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 바바 becoming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조건에 의해서 변화가는 상태는 이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비존재하는 거예요. 이순재. 이게 자성의 논리에 따르면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자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움직일 수 없이 영원히 존재해야 되고 자성으로 비존재한다면 그것도 영원히 그 비존재로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becoming 형성되고 변해간다라고 하는 그 세 번째 모양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becoming 형성되고 그 다음에 변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해가는 것은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향산 스님. 변해가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향산 스님이 공부 좀 하면은 생기는 병에 걸렸어. 용수보살이 봤을 때 변해가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존재는 변할 수가 없어. 네. 그 다음에 비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비존재는 변할 수가 없어. 그럼 변해가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존재 비존재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금강경 3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체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영, 홍황포영, 여로 양려전. 여로 여기전, 응작저시관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해가는 것은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유와 무로 말할 수가 없다. 유와 무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은 모든 정의를 딱 부러지게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용수보살이 사용했던 방법은 뿌라상가라고 하는 그런 용법이에요. 이 뿌라상가라고 하는 용법 뭐냐면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결과 그러니까 모순, 오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유라고 하면은 모순되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했고 용수보살은 논리학의 언어로 사물을 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중론 1장에서 어, 프라떼야라고 하는 이제 프라테아 파릭샤 연에 대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물은 사물은 발생하는가, 사물은 만들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용서보살은 사물은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처음에 얘기하지 않아요. 사물이 만약에 만들어질 수 있다면 네 가지의 방법으로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스바타, 사물이 스스로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사물은 빠라타, 다른 것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바타, 자성과 타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네 번째로는 너 우바타. 그러니까 자성으로서도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성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네 가지 이제 그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용수보살은 이거에 대해서 그 중론책 읽어본 적 있어요? 향산 스님? 중론 뭐, 1장 1절 읽어본 적 있어요? 뭐 발생하지 않는, 소멸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네. 이렇게 시작되는, 그렇죠, 그렇죠. 읽어본 적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냥 바로 딱 얘기하면 되지. 꼭 그렇게 다른 얘기를 첨가. 이 공부를 좀 할 때 짧고 선명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 그 지식이 자기 에고를 방어하는 쪽으로 쓰여져서 더 튼튼한 성을 짓게 하는 것을 그거를 아주 조심을 해야만 돼요. 너무 튼튼하게 진 사람은 내가 손댈 수가 없는데 스님은 아직 성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내가 좀 건드려 볼 만. 자, 사물이 자신으로 발생한다. 스바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사물의 자성이 있어서 스스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성이 있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또다시 또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 뿌라상가라고 그래. 그건 불성립. 이것은 불성립이에요. 사물이 다른 것으로도 발생한다 하면은 그럼 없다가 새로 생긴다는 것인데 없는 것이 새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자성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도 뿌라상가.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3번이 1과 2번의 합이에요. 1과 2번의 합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1번도 파해됐고 2번도 파해됐기 때문에 3번 스스로와 타자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도 인정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 네 번째로는 그러면 사물이 어느 곳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는 또 하나의 극단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그거를 다 합쳐버리니까 사물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용수보살의 상태하고 사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하고 이 차이점을 느낄 수 있나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뭐 깊이 생각해도 차이점을 예.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용수는 이 말이 전부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수스님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 네. 이래서 이제 이 중관학파는 극단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유식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극단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때는 이 학문이 발달할 수가 있는데 그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섬세한 차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그마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중론화파가 이제 쇠퇴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말장난에 떨어지게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안으로 나온 것이 요가 아짜라. 요가는 삼매와 아짜라는 개예요. 그래서 그런 깊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개와 삼매를 열심히 닦고 그런 그 이성적인 그런 것에 어,
그런 것은 나중으로 조금 미루자라고 하는 것이 유과학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네 가지로 부정하는 그 용수보살의 상태와 용수보살이 얘기하는 연에 의해서 그래서 보여지는 그 사물, 그것은 약간의 차별이 있어요. 용수보살은 자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물이 연에 의해서 보여지지만 불생, 그것은 생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불멸, 생한 적이 없으니까 사라진 적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용수보살은 불생불멸을 얘기해.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네 가지의 개념은 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전부 다 어, 생이나 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아주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들으면은 그냥 다 들릴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론 2장에서 모션, 움직임에 대해서, 운동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운동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우리는 사물이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움직인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움직인다고 할 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갓담, 감야때, 이미 간 것이 가고 있다. 자, 이것은 여기서 프라상가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다음에 아갓담, 감야때,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이 도달되고 있다. 도달되지 않은 것이 도달되고 있다. 이것도 역시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지금 모순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감야만함, 감야때, 지금 도달되고 있는 것이 도달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도달되고 있는 것이 도달되고 있다는 이제 이것은 반복이라고 그래. 그 repetition. 그래서 언어의 그냥 반복이 될 뿐이고 이렇게 세 가지의 것은 아 이것은 그 언어적으로 그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용수보살은 이렇게 중론 27장에 걸쳐서 이렇게 프라상가 그러니까 귀륜원법이라 그래요. 귀륜원법을 사용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는 언어적으로 생이라든지 불생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말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불교 용어로 그게 모든 언어가 미칠 수가 없고 모든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야? 공, 모든 사물이 해체된 해체, 상태. 그래서 해체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열반의 상태예요. 그리고 열반의 상태를 철학적으로 공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용수보살은 언어와 개념의 모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에 어디에
도달했다고요? 열반에 대해서, 열반에 대한 개념을, 열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이제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인식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아까 사물의 자상, 가상, 스타락샤나를 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사물의 어떤 상태, 차별성. 차별상. 차별상, 그 사만냐 락샤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물의 자상을 보아서 사물의 공성을 보고, 그 다음에 사물의 그 공상이라고 하는데 그 오해하기 쉬우니까 사물의 보편상을 보아서 차별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용수 어제 그 공부했던 우리는 디그나가나 담마기르띠 그 두 분은 사물의 자상을 보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광덕 스님. 그 예, 사물의 자상을 보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어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가운데서 인투이션으로 탁 떠오르는 게 있어. 스님은 그것을 의지를 좀 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스님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이제 그냥 그거를 지금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황산 스님은 저는 위세사 낙사나로 기억이 되는데, 위체샤 락샤나 자상이 그래서 위체샤 락샤나가 뭐야? 어제 그 복숭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다 그냥 해줬죠. 사물의 보편성 외에 그 자체, 물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그러니까 사물을 경험했을 때 빛깔바 네, 분별이 들어오기 전에 네, 사물을 직시했을 때 그 모양이 자상이다. 네. 일단 얘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모양이냐라고 했을 때 색수상행식이고 색수상행식을 어떻게 보는 거냐? 색은 지수화풍 4대의 4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상행식 은 이것은 그 분별과 함께 있는 것이니까 분별된 상태를 직접적 지각을 통해서 아는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은 어떠한 상태냐? 이 인식의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는 표상이, 표상이 나의 마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음이 안 가면 포상을 지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각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그 다음에 표상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아는 상태고, 표상은 뭐예요? 알려진 알려진 내용,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알려진 아는 마음과 알려진 내용물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자, 아는 마음은 아에 속하고 그 다음에 알려진 상태는 법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마음과 알려진 상태를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그대로 직접 지각하는 상태, 이게 자상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이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용수보살에게 넘어와서, 자, 용수보살은 이 프라마나, 그러니까 대상을 인식한다, 인식했을 때 어떠한 자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수보살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실체와 실체의 속성이 언어적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거기는 모순이 있고 또 그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자상이나 실체는 아니, 무상하기 여기에서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자, 잘 들어봐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을, 예, 스님 어제 그 공부했던 것을 몇 번 들었어요? 한번 리바이로 했습니다. 한 번 들었어요? 예, 그 한 번 들어가지고 스님이 나는 수십 년을 공부했는데 그게 들어오겠어요? 노트 들고서 10번은 적으면서 해야 오늘 강의가 조금 나올까 만데, 그 정도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알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도 스님은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혼내기라도 하죠. 다른 사람 혼내면은 막 그냥 작대기 들고 쫓아온다. 자, 어제도 다 얘기했는데, 자, 어제 단막기르티하고 그 다음에 그 딩나가 대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사물의 자상을 보는 심과 심소를 이 단계를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나요? 그거는 도의 상태예요. 그래서 도의 결과, 과의 상태, 열반의 상태로 어떻게 가느냐면은 그 순간순간 아는 마음은 알려진 대상물에 의존하는데, 그 대상물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그 아는 마음도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 사라져요. 사라짐. 그렇죠? 그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대상에 의존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자성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유예요, 무예요? 무죠. 무. 그래, 무자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무자성 혹은 공이라고 하는 대로 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자성을 보지만 나중에 그 자성을 본 결과로서 뭐를 깨닫게 된다고요? 무자성을 무자성. 깨닫게 돼. 자, 그런데 용수보살은 이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무자성 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무자성 공으로 가는가? 이 딩나가하고 단막길 때는 이 사물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쳐다봐야 돼. 그러니까 삿띠의 수행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이 처음에 그 사물의 자상이 보이게 되고, 두 번째 단계로 사물의 자상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1과 2의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용수보살은 사물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쳐다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논리적으로 공하다라는 그것을 여러 가지 논리적인 방법으로 체득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견해를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견해를 세우지 않는다고요? 모든 견해. 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견해가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여기서는 금방 심과 심소를 심을 그 에헤이, 자성과. 용수보살은 신과 신수 안 따져요. 유와 무.
예. 잠깐만요. 용수보살은 유와 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고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고찰한다겠죠? 소멸한 적도 없다는 논리죠. 언어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유와 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이 고통의 원인은 가래에서 온다. 그래서 가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크게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요게 유의 비유의 유예, 비유예. 그래서 중론에서는 유와 비유, 무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초기 불교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이 세 가지 희비연결. 애 가운데 예, 뭐를 다스린 것부터 시작해요. 초기 불교에서는 오용락, 예, 요괴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자,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요괴를 먼저 다스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유예와 비예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중점을 요괴에다가 두었어요. 자, 용수보살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었냐면은 유예와 무예를 다스리는 데 초점을 뒀어요. 오용락에 대한 애착은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용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를 부정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용락은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소보살은 유예와 무예를 더 강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용락과 유예와 무유예, 무예 이 세 가지의 세 가지 애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무엇 때문에? 그 가래죠? 가래 전에 그 유, 후, 배, 취. 탐진치. 예, 탐진치로 인해서 요계, 유예, 비유예가 생기는 거예요. 탐진치로 인해서. 그래서 탐진치가 소멸한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애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황당해 할 수가 있어서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해한 방법을 얘기한다면 지금 이렇게 보면 나를 보면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씁니다. 있어요. 자, 있는데 나를 무슨 입장에서 한번 보냐면은 이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수화풍 4대를. 지사풍 4대는 또 줄이면 뭘로 되죠? 정신과 몸, 분자. 분자, 예. 분자는 무엇의 그 합이죠? 뭐, 원자의 뭐, 합이에요. 자, 원자는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죠? 전, 전자, 양성자와 전자로 음,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양자핵, 양자핵 주변을 전자가 계속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내가 눕고 그다음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것이 그것에 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태어나고 죽음의 차별이요? 있지 않습니까? 이수스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죠? 어, 살아 있어도 그 전자이고 죽어 있어도 그 전자예요. 전자의 입장에서는 태어나고 죽는 것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상태라. 전자의 입장에서는. 보각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나, 예? 나. 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별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무엇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생과 사의 차별이 있느냐면은 탐진치가 있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차별이 보여요. 탐진치가 없는 입장에서는 전자의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차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수스님은 그게 이해가 가요? 네. 향산 스님은? 교수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하고 향산 스님. 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향산 스님? 예? 예. 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용수보살의 유와 유를 인정하지 않고 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서 탐진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탐진치마저도 놓아버린 상태에서 사물을 바라보면은 그것은 생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용수보살이 이해하는 공의 관점은 굉장히 이제 깊이가 있고 굉장히 아주 지성적이어야만 돼요. 자, 이게 이제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려운 점이에요. 대승불교가 인도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 공성을 이해할 만한 아주 예리한 근기여야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 그런데 종교인들이 다 철학자가 출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공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그러면 대승불교에 실천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는 조사들은 이제 대안을 내세워야 돼요. 무슨 대안을 내세웠을까요? 뭐, 유식, 이제 유식의 대안도 되지만 공성을 자각할 그런 예리한 긴기가 아닌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수행 방법을 그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게 뭐였죠? 일단은, 기도하고 다라니. 예. 기도하고 다라니의 상부.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기도 다라니가 나오지 않는데 대승에서 기도와 다라니의 수행 방법이 나오는 이유가 이 공성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극단적인 지혜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실천하는 다른 방법으로 쉬운 수행 방법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 중론을 이해하려고 한 15년이 걸렸어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중론을 봤는데
스리랑카에서 딱 보는데 첫 장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닫았어요. 인도에 가서 몇 년 있다가 또 하는데 한 3장에서 걸리더라고. 닫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10번 이상을 여러 사람을 여러 교수들을 통해서 이제 트라이 하다가 한 20년째 정도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탁 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나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게 정립이 됐다면 여러분들도 끈기 있게 하면 그거를 정리할 수가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휴식을 취하고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수보살의 논리학은 오랜 시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20일 날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방법론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음, 얘기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했던 이제 그건데 그게 뭐냐면은 어 단마키르티 딩나가 스님의 인식론에서는 사물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그 자상을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상을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경험을 하냐면은 오온으로서, 그 다음에 지수화풍사대로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5가지 감각기관에 경험하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그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사물의 자상을 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상을 경험을 했을 때, 이제 경험을 했을 때 만약에 경행을 할 때 경험을 하면은 그거는 경행할 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지수화풍 4대 혹은 수상 형식의 자상을 아직 빛깔바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인지하면 인지하면은 그것이 자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용수보살은 이러한 인식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제 이게 이제 용수보살의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성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제 인식론에 있어서 프라마나 그 프라마나가 우리는 2가지라겠죠. 하나는 프라트약샤, 두 번째로는 아누마나 논리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프라트약샤와 그 다음에 아누마나 감각적 지각과 추론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커다란 이제 불교에 있어서 문제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파악할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용수보살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는 그 대상에 있는 그런 어떤
진리를 깨닫는 단계에 있어서 대상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상을 파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대상을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놀이하기의 용어로서 이제 출원지에서 이게 있죠. 프라티냐, 내가 명제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명제 선언을 해서 이것이 참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참이다 라고 나는 어떠한 명제 선언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크게 두 개의 학파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뿌라상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바탄트리카 이 두 개의 학파로 나눠지는데 스바탄트리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한 가지는 말아야만 된다. 수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도에 있어서 이것은 정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바타트리카라고 한다면 이 프라상가 규류논정학파에서는 이것이 도다. 이것이 도닦음이다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말할 수가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 아무것도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정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향산 스님. 예, 두 개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나요? 예. 그 용수는 열반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요. 아니, 그, 지금 여기에서 예, 용수보살의 후대의 두 개의 학파로 나눠져요. 예. 어, 아까 기륜원종 학파로 나눠지고 하나는 자림, 기륜원종 학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바탄트리카 자립논중파로 예, 그렇게 나눠지는데 자립논중파는 이것이 수행의 도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 라가 자립논중파고 그다음에 기륜논중파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것이 정견이라고 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견이다. 어떤 견해도 옳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정견이다. 예. 이게 요, 이제 한 500년 이상으로 계속해서 논쟁을 이제 해왔어요. 이 두 학파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예. 이 스승님은 어때요? 이 두 개의 학파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음, 내가 오늘은 굉장히 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구만. 이제 내가 강의를 할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해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서 가면 되는데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다시 얘기를 해본다면은 이 중간 학파에서 두 가지 학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근데 하나는 이제 자립론중파가 있는데 이제 팔정도에 있어서 그 정견이 수행하는 방법론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것은 정견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립론중파의 견해이고 그 다음에 이 기륜론중파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정견이다 할 만한 것까지도 없어서 그 아무 견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가 정견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류 논중파의 수행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오지멸대에서 프라상가는 기르논중 멸을 얘기하고요. 여기 자립논중은 도성제, 닦을 것이 있다는 그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뿌라상가, 이 기류논증법은 항상 멸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멸의 상태는 모든 조건이 와해된 상태예요. 모든 조건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것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고, 돌을 닦아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선법에 대한 꽉 잡는 집착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립논중파는 도의 입장에서 얘기했다면 기류논중파는 멸의 입장에서 얘기한다. 요 두 가지 차이점을 항상 가져야 돼요. 예,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니아야 학파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내가 말하는 것이 참이다 얘기를 하면 다섯 가지의 논증의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다섯 가지가 뭐죠? 감각적 인식하고요. 아니, 음, 여기서 음. 다섯 가지, 느야학파에서 다섯 가지 논증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첫 번째, 명제가 있어야 돼요. 명제. 명제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언덕에 불이 난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야 돼요. 음, 자, 그런데 불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연기. 연기. 연기 때문에 우리는 불이라고 추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해뚜, 이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해뚜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이 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언덕은 뭐죠? 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빡샤 장소. 담맞다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불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추론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이제 용수보살이 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증명을 용수보살이 해야 되는 것은 뭐가 되죠? 지금 여기에서 저산에 불이 있다가 아니고 증명해야 될 내용은 뭐죠? 해투죠. 모든 것은 공하다. 그죠? 예. 이제 용수보살이 이제 증명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모든 모든 것은 것은 공허. 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있는 그 저 언덕에 연기가 있다. 저 언덕에 불이 있다가 명제 주장이잖아요. 자, 예, 그러면은 모든 것이 공하다 해서 모든 것은 뭐가 되죠? 저 언덕과 같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저 언덕은 뭐냐면은 빡샤단 맞다. 그러니까 내가 논증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대상, 목표 속성이라고 그래요. 사디아단 말라고 하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목표 이제 속성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안에 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주장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뉘에학파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뉘에학파는 모든 것을 인정해요. 자, 그런데 용수보살은 모든 것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명제가 용수보살은 유와 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유와 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극단을 그거를 부정한다겠죠. 어, everything is, everything is not. 모든 것이 존재한다.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용수보살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왜 모든 것은 존재한다를 인정하지 않죠? 자, 여기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설명해 보면은 서양 철학의 혹은 베단타 철학의 Theory of Appearance라는 게 있어. 자, Theory of Appearance는 뭐냐면은 내가 보여오는 세계는 그렇게 보여지는 세계일 뿐이야. 그 appear to be.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야. 그것이 실제로 존재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나타났다가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에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드러난다고 우리 불교에서는 얘기하죠. 1번 빛깔바, 분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2번 무엇에 의해서 삼스카라, 상카타, 내 정신적으로 만들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everything is를 부정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의 분별과 그 다음에 정신적 구성물이라고 얘기해요. 분별과 정신적 구성물. 자,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분별과 정신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everything is라는 말을 이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거고, 존재하지 않았다면 존재한 것이 사라진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의 양변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유무의 양변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appear to be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주관적인 업에 의해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주관적인 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 놓아버리고 다 해체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주관적인 업을 빼어버리면 그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면 좀, 조금 착각할 수 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무에 대한 그런 견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모든 것에,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명제 주장을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수보살은 뭐를 할 수가 없다? 명제 명제를 그냥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귀류 논증밖에 할 수가 없다. 귀류 논증,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면은 그걸 분해해서 파괴하는 기류 논중의 방법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그거를 내가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빛깔 바 분별에 의한 것이고, 자, 그리고 또 어, 무엇에 의해서 쌍카타, 정신적 구성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호기심이 생겨요. 그러면 정신적 구성물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 빛깔바 분별을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생각해보고 궁금합니다. 생각이 되는가요? 그러니 예, 그러니 이제 그 욕구가 생기죠. 근데 예. 그것은 여전히 뭐예요? 빛깔바예요. 그건 분별이에요. 자, 그래서 음, 능가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가경에서 이제 오법 자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나마 이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니미따 형상 표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들을 일으켜주는 와스투 대상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세 가지의 법인데 세 가지 법은 무자성이에요. 그 세 가지 법이 무자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따따타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거를 삼맥야냐 그래서 따따타 그래서 이거를 정지 삼맥야나는 정지고 그 다음에 따따타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 것이다. 자, 따따타와 그 다음에 삼맥야나라고 하는 상태가 무엇일까요? 열반, 그게 바로 공성이라고 하고, 그게 열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열애장이라고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그 용수보살이 진리의 대상을 볼 때, 진리의 대상을 볼 때, 어떠한 대상을 본다고요? 열반, 열반과 공성을 공성.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열반과 공성을 바라보는 그 용수보살의 그런 이제 인식론과 그 다음에 또 단막기르띠 그 다음에 딩나가 그런 이제 보살이 바라보는 스바락샤나 이 자성을 보는 것과의 이 둘 사이의 관계성을 어느 정도 매치시킬 수 있나요? 예, 약간 좀 매치시킬 궁금한 수, 게, 약간 매치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런다면은, 그렇다라면은, 용수보살은 그러면은 그 세속적인 진리에 대해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가? 오직 진리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뿌라상가 요법을 사용할 때 용서보살은 무엇을 사용하죠? 단어를 그 다음에 세속적인 진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용서보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진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로카 상브르띠 세속적인 진리와 파라마르타 사자 궁극적인 진리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진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뭔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단어와 이해력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 있는 업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업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냐? 궁극적 진리예요. 그래서 영수보살은 궁극적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파를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 진리를 그거를 어, establish, 그거를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냐면은 세속적 진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세속적 진리라고 하는 것을 왜 사용하는가? 세속적 진리 자체가 궁극적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자, 그러니까 그 용수보살에게서 세속적인 진리와 궁극적 진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세속적 진리와 여기에 궁극적 진리가 있는데 세속적 진리가 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분별이고 정신적 구상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각했을 때 거기에 궁극적 진리가 스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진리가 따로 있고 궁극적 진리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속적 진리를 언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이것 속에 궁극적 진리 없다는 걸 알아서 이 세속적 진리인 단어를 버리는 것을 사다리 언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다리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마지막 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중론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은 사물이 공하다라고 명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용서보살인 거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빡샤 사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용수부살의 논리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말할 수가 내가 주장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사물의 자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물에는 자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떤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나의 자체가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양산 스님 선방에서 그런 걸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방에서요? 그, 응, 공하다. 뭐, 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표현을 하죠. 네. 여기에서 용수보살의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 어떤 그 유아 무엔의 견해에 집착하면 그거를 언어를 사용해서 파해할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이 공하다라고 뿌라띠냐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주장하려면은 everything is 모든 명제가 것이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律논중은 철저히 남을 파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된다? 오류가 생기는 악취, 악취공에 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악취공에 빠지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빨래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 이제 파우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때를 씻겨주는 그런 파우더 역할을 하는데 더러운 때도 없는데 이 파우더를 그냥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용서보살에게 있어서 뿌라띠냐라고 하는 빤얍띠, 뿌란얍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중론 예전에 그 중론을 보면 시설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시설이라고 그렇게 번역됐는데 현대어로 말하면은 그냥 설명이에요. 자, 시설과 어, 이 빤얍띠와 자성이 있는 단어와 차이점은 뭐냐면은 일반 단어는 그 단어 자체에 그 느라브야 어떤 사물의 실체가 있다라고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이제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프란얍디는 뭐냐면은 가설된 진짓 언어를 빌려서 설명한 그래서 여기에 자성이 없는 이제 이런 이제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설이라고 얘기하고 빨리에서는 빤야띠라고 해서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단순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사물을 설명하지만 그 설명한 내용 자체에 어떤 실체가 없이 얘기한다. 그래서 이 프란얍디는 존재론적인 어떤 것을 가정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용수보살을 얘기할 때 이 프란얍디 시설 설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개념인데 무슨 개념이 중요하냐면 그러면은 이 빠라마따 진제와 삼무르띠 속죄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인식 수단 프라마나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언어의 자성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인지적 회의론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인지력 그 회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은 프라티냐 사무빠다, 프라티자 삼우빠다 연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설명되어지는데 이 용어는 뭐냐면은 의존적으로 발생 혹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보통 이제 초기불교에서는 이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하는 것은 의진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용수보살은 어, 소멸과 발생의 빠띠자 사무바다가 아니고 어떤 빠띠자 사무바다를 받아들이냐면은 상대성에 의해서 어, 사물이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사물이 상대적으로 의존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용수보살은 설명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사물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도 언어에 의해서 그렇게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관에 가시면, 영화관에 뭐 요즘에 갈 일이 없죠. 그래서 옛날 기억을 되살려야 될 거예요. 이제 영화관에 딱 앉아 있으면은 앞에 뭐가 있죠? 앞에 스크린, 거기에 스크린 있고 스크린에서 사람들이 뭐 생로병사, 그다음에 사랑과 미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실제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자, 이 실제적인 존재같이 보이는 그 스크린에 나타나 있는 영상이 실제로는 어떤 상태라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뒤에 만들어낸 영사기에 가보면은 필름, 영사기에 여기에 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필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넘어가는 지점에 빛이 때려주게 돼요. 그럼 빛이 때려주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렌즈에서 그걸 뒤집어 가지고 그것을 사물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사람이 그것이 뒤에서는 필름 16개가 돌아가야 사람의 한 장면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필름이 앞에 생생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한다. 이게 바로 필링과 그 다음에 영화를 볼 때의 그 앞에 장면과의 관계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태어났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알라야식, 잠재의식에 있는 그런 그런 필름들이 돌아가는 거에 의해서 그것이 투사가 되어서 바깥에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유시각파의 기본적인 관점이고, 이 기본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기서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언어가 상대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물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한다. 이것이 이제 theory of appearance.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생하고 멸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 실제적으로 생하고 멸하는 것과 현상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전부 다 내 내부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분별과 내 안에 있는 탐진치에 의해서 만들어낸 어떤 정신적 구성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태어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바깥의 외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부터 후기 불교까지 굉장히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현상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분별에 의해서 그렇게 드러나 보이고 나타나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용수보살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존재론적인 그런 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피어런스 티어리로 그렇게 인식론을 얘기하고 그 결과로서 모든 존재는 공성이라고 하고 이 공성은 바로 열반으로 바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저번 일주일 동안에 공부했던 것은 한 학기의 공부를 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조금 잘 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내가 어제 오늘 이틀의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 과목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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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다 열어줘 보세요. 화면. 잠깐만 열어줘 보세요. 그 얼굴이 안 보이게 했네, 일광스님. 그러면 효과가 없어.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지 모르는 수고하셨습니다. 것은 이걸 승가대에서 저작권 문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노트를 안 보낸 것이니까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